반갑습니다. 리플입니다. 정말 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날씨면 풀이 정말 잘 자랍니다. 쑥쑥쑥. 지난번에는 포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이번에는 투사이클 제품 관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기 전 체크해야 될 세 가지: 연료 레버, 초크 레버, 드레인 레버입니다. 투사이클은 연료 방식이 중력 방식입니다. 위에 기름을 넣고 이 선을 따라, 연료선을 따라서 카브레더로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연료 레버를 9시 방향이 아닌 6시 방향으로 하셔야 연료 레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거실 수 있는데, 이 레버를 6시 방향이 아닌 좀 다른 방향으로 하셨을 때는 기름 밸브가 작게 열리다 보니 시동이 잘 안 걸리시거나 출력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레버는 6시 방향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초크 레버입니다. 흡입 레버라고도 하고 초크 레버라고도 하는 이 은색깔 레버인데요. 이 레버는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공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용도는 추운 곳에서 산소량이 부족할 때 쓰시는 건데, 국내같이 영하 20도 이하로 잘 안 가시는 곳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밑으로 내려놓고 쓰시면 돼요.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열려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야 될 세 번째, 카브레더 맨 바닥에 있는 드레인 레버입니다. 이 부분은 연료를 들고 올라갈 때 많이 출렁출렁거리거나 제품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시는 부분인데요. 처음 사용하실 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버를 눌러주시든 아니면 드라이버로 있다면 드라이버를 풀어주시든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피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레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눌러주셔가지고 기름을 좀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지면서 연료가 들어갑니다. 투사이클 또한 오래된 기름, 섞어놓은 기름 때문에 가장 이야기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사용하셨는데 잘 사용해서 올해도 썼다, 아니면 6개월 전에 타놨는데 잘 썼다, 그때는 당연히 되셨겠죠. 근데 특히 소형 엔진은 노킹이라든지 제품 사용하셨을 때 출력 저하가 바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연료 타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구매를 하면 희석통을 주시는데요. 보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25대 1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25대 1이란 건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런 투사이클 제품들이 25대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연료를 희석하실 때 50대 1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제품들처럼 25대 1로 넣어버리시면 오일량이 많아서 매연이 많이 나오거나 출력이 약해집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기름 희석통 편한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쓰시는 제품도 있는데, 이 희석통을 보시면 이 기름 표시가 있는 데까지 기름을 넣으시고요, 오일량이 생각보다 너무 작게 들어가죠. 이 진하게 표시 있는 이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실 때 그럼 이렇게 흐르거나 하실 수 있어서, 요즘에는 기름 섞기 편한 제품, 이렇게 대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냐면요, 마개를 여시고 커버를 제거한 다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에 끼워 주시고 잠그면 됩니다. 끼우고 이렇게 부어만 주시면 된다는 거죠. 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기름이. 그리고 희석을 하실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더 쓰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리터를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번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50대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요 기준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3리터, 2리터니까 여기
하고 여기는 여기 50대 1 기준은 이 레버에서 3리터 기준으로 여기까지 넣으시면 돼요, 기름을. 그리고 25대 1 기준은 이 3리터에서 여기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넣으셔가지고 오일을 넣으시고요. 휘발유를 먼저 넣으시고요. 오일 비율에 따라서 넣은 다음에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덜어 주셔야 돼요. 완전히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일이 쭉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섞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진한 제품도 있고 원래 그 색깔이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제품마다 특징이니까 꼭 뒤쪽에 있는 비율표를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사이클 예초기에 가장 중요한 제일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카브레다 쪽인데요. 이 카브레다 쪽은 투사이클 제품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료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연료통에 기름이 남아있다면 가져오신 배합통에다가 다시 부어 주시고요. 실제 연료를 제거해 보시면 제품을 뒤집어서 하니까 꽤 많은 기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실험을 해보니까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본 것 중에서는 이 연료 호스를 빼서 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려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미세한 잔여 기름은 남습니다. 그 기름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연료 호스를 열고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기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 밸브를 열어 기름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 당겨보니 시동이 안 걸릴 만큼 기름이 제거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푹푹푹 폭발이 터지는 음이 들리실 텐데 일반 분들은 그게 힘드실 테니까 10번 이상 당겨 주셔도 뭔가 찝찝하다면 한 10번 정도 더 당겨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연료는 다 제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보관하시면 돼요. 예초기 작업할 때 가장 많은 사건, 가장 많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날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용하셨던 날들인데요.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쪽 날만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제품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날을 자주자주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 날도 사용하시고 이쪽 날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쪽 날만 많이 사용하시면 크랙이 생기고 마모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초 작업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날을 정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주자주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날 사고는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주 교환하셔서 안전한 예초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예초 작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